내일을 여는 인사이트 세종책사.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인사이트 세종책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합니다. 세종책사는 두 가지 코너 A to Z 정보탐색,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코너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세종 FM 내일을 여는 인사이트 세종책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 to Z 정보탐색은 매주 알파벳 A부터 Z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일이나 정보들을 전달하고요. 법률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법률 상식과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뒤에 이어집니다. I can't win, I can't reign, I will never win this gam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I am lost, I am vain, I will never be the sam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I'll take blame, but I can't accept that we're estranged without you, without you. I can't quit now, this can't be right. I can't take one more sleepless night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I can't look, I'm so blind. I lost my heart, I lost my mind without you. I am lost, I am vain, I will never be the sam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A to Z 정보 탐색. A to Z 정보 탐색,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정보 탐색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PE, 사모펀드입니다. 영어로 Private Equity인데요. 사모펀드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 일정 기간 후 해당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이후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나 부유한 개인들이 참여하며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해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죠.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가지는데요. 장점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펀드 매니저가 직접 기업 운영에 개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시장 변동성 영향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동성 부족과 높은 리스크, 대규모 투자로 인한 개인 투자자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결과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중간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 잠재력을 지니지만 그만큼 높은 리스크와 유동성 부족 문제도 함께 갖고 있어서 이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투자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A2G 정보 탐색 오늘의 키워드 P로 시작되는 PE,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ve been a walking heartache, I've made a mess of me. The person that I've been lately ain't who I wanna be. But you stay here right beside me and watch as the storm blows through. And I need you, 'cause God gave me you for the ups and downs. God gave me you for the days of doubt, and for when I think I lost my way, there are no words here left to say it's true. God gave me you, gave me you. There's more here than what we're seeing, a divine conspiracy. That you, an angel lovely, could somehow fall from me. You'll always be love's great martyr, and I'll be the flattered fool. And I need you. Yeah, God gave me you for the ups and downs. God gave me you for the days of doubt, and for when I think I lost my way, there are no words here left to say it's true. God gave me you. On my own I'm only half of what I could be. I can't do without you. We are stitched together, and what love has tethered, I pray we never undo. 'Cause God gave me you for the ups and downs. God gave me you for the days of doubt. God gave me you for the ups and downs. God gave me you for the days of doubt, and for when I think I lost my way, there are no words here left to say it's true. God gave me you.
여러분은 지금 FM 98.9MHz 세종 FM 김보성 아나운서의 세종 책사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코너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무엇이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는 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겪어보신 분보다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욱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법적 책임은 무겁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음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현장 조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하여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경찰 조사와 형사 책임입니다. 사고 후 경찰이 도착하면 경찰로부터 진술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측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본인의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거나 대응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후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 대해서 초기 진술, 초기 대응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과실 비율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닐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에 따라서 형사 책임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라기보다는 보통은 책임의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실 비율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형사상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사고, 과속에 의한 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상 합의가 된다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죠. 12대 중과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12대 중과실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를 모두 외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상식은 바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유무를 떠나서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민사상 책임입니다. 교통사고는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동반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 액수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시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도 적절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유자료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이 그러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 경험의 바탕을 두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양보운전, 안전운전입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운전을 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총각을 다투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약속보다 미리 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분만 먼저 출발해도 과속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사전에 준비된 사람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내일을 여는 인사이트 세종책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세종FM 세종책사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